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만난 사람의 아나운서 황민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과 연관된 또 다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이런 질문과도 연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인간을 탐구하고 인생을 공부하는 그런 인문학의 열풍에 더 빠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일요일에 만난 사람에서 만나볼 분은요. 30년간 유불선 고수들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만나면서 공부를 해오신 분이십니다. 현재 칼럼니스트로 잘 알려져 계신 조용원 박사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을 소개할 때 참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니겠습니다만 유불선 또 문사철, 천문지리 인사 여러 가지 공부를 다 섭렵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계십니다만 이 정도면 설명이 좀 충분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이 너무 과합니다.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신지 먼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 이 콘텐츠, 이 자료를 많이 봐야 되고 독서와 자료 보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현장 답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행을 좀 많이 다니죠. 네. 중국에 이런 데 명산이나 일본 뭐 이런 데 인도 같은데.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전문가하고 또 토론을 또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옥석을 가려야 되죠. 네 번째는 이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산책을 하면서 네. 이제 그걸 종합 정리 사색을 해야 되죠. 이 네 가지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주유하면서 많은 또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동양학자, 강호 동양학자 뭐 이렇게들 또 표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책도 참 많이 쓰셨고요. 특히나 네. 많은 분들에게는 이제 칼럼니스트로서 1000회를 또 넘기셨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매주 한두 편씩을 쓰셔야 된다는 건데요. 네.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중해야 됩니다. 네. 다른데 어디 가서 뭐 술 먹고 애경사 이런 데도 잘 참석을 못하고 네. 그리고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이 흐트러지면 이게 연속성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생활에서 굉장히 재미없는 어떻게 보면 건조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책을 상당히 많이 쓰셨어요. 그중에서 최근엔 도시인이 꼭 가봐야 할 기운 솟는 명당. 여기서도 이 도시인이라고 또 한정을 좀 지어주셨습니다만 네. 이런 명당들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국은 산이 70%이기 때문에 예. 이 산도 또 뭐 1000m 이내의 산들입니다. 뭐 티벳이나 이렇게 이런 데 가보세요. 뭐 3000m 넘어가면은 그건 죽은 산입니다. 1000m 이내의 동식물이 많은 산이 70%가 된 나라는 아마 한국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명당이 많습니다. 산자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명당이라는 건 뭐 지금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릴렉스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휴식하고 긴장을 어떻게 푸느냐. 이 긴장을 어떻게 푸느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이건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지 긴장을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 없지만 긴장을 푸는 건 대단한 전문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고 좀 아무래도 장소도 중요하죠. 그런데 박사님 명당 하면요. 예. 풍수와 연관돼 있고 왠지 음택, 양택. 아유 그런 게 설마 있겠어. 그 요즘같이 과학적인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선은 반감을 갖는 분들이 일단 많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박사님께서는 22곳 소개를 하셨습니다. 예. 예, 특히나 현대인들, 특히 도시인들이 가봐야 될 명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발 1000m 미만은 어떻게 보면 가까운 우리 모악산도 그럼 명산이겠습니다. 명산이죠. 네. 저기서 인물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단한 인물들 나왔죠. 네. 뭐 진표율사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저 김제 같은 데가 이게 큰 산은 없지만 비산 비하의 명당이 많다는 겁니다.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데 그래서 뭐 우리 탄호 스님도 김제 분이고 예. 그 근래 저 바람의 파이터로 뭡니까 극진 가라데 최배달 씨. 네, 그렇네요. 네. 최배달 씨가 뭐 이북의 김일성이하고 친해가지고 여기 잘 못 왔는데. 네. 그 고향이 저 김제 와룡역 있는데 그 근방 아닙니까? 네. 와룡 용이 누워 있다. 네. 최배달이 그 김제 분이고 네. 또 그 다음에 그쪽에 또 학성 강당이라고 지금 아주 그 한악하죠. 네. 우리 그 저 기호학파의 마지막 종장이 간제 선생인데
간제 선생이 전라북도에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간제 선생의 그런 유학의 맥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학을 공부하는 곳이 김제 그 만경 쪽의 학성강당 아닙니까? 예. 거기도 그 진피울사가 태어난 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근방이. 무악산 자락은 또 이 종교가 또 발생하는 뭐 강진산 선생의 또 네. 고향이기도 하면서 또 단학을 공부했던 또 이승훈 선생이 또 무악산에서 또 공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모악산 팝니다. 저도 20대에 예. 모악산에 등산 많이 다니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예.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 20대에. 그런데 이제 이게 평지와 이렇게 산이 연결된 데가 우리나라에 세 군데인데 이북에는 구월산, 그다음에 저 충청도의 계룡산, 그다음에 모악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식량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대적인 고민이 있을 때 예. 강정산도 인생이 허무해서 모악산에 들어간 게 아니고 권능을 얻으러 들어간 겁니다. 동학이 다 실패해가지고 다 죽으니까 네. 일본 사람 따발총에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일본 토벌대가 와가지고 네네. 얼마나 처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밀리터리 파워, 군사적 힘을 얻으려고 모악산에 가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 파워로 아마 강정산이 대단한 그렇게 선풍을 일으켰던 걸로 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 도시인들에게 요즘 시대에 그런 명당을 꼭 가보라고 권한 이유는 어떤 릴렉스적인 측면,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병 걸린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가 앞에서 제가 뭐 인문학의 시대에 인생을 좀 공부하고 싶은 행복과 연관지어진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가 많이 던지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관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산에 가는 게 좋고 예. 우리나라가 등산도 안 했더라면 엄청난 정신병 환자가 더 나왔을 거다 이렇게 보죠. 네. 산에 가서 그나마 좀 많이 위로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출세해야 된다고 할 때 출자라는 게 매산자 두 개가 겹쳐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 위에 또 산입니다. 산에 가는 것이 사실은 출세입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고 또 산에 가보면 역대 산으로 들어간 선배들의 인생 스토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 벌고 출세하려고 아니 권력 잡으려고 산에 간 건 아니죠. 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고민한 흔적들이 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또 선배들도 이렇게 와서 많은 고민들을 했구나. 네. 그런 동병상련을 느끼면 거기서 많은 좀 사람이 좀 치유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봅니다. 명당 22곳 전국 명당 중에 전북 지역도 4곳이 바로 책에 소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무악산에 있는 대원사 박사님께서 공부하신 곳도 하나의 그곳으로 들어가 있던데요. 네. 예, 어떤 곳들이 또 있을까요? 김제 학성강당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도소람, 선운사 그 도소람은 예. 거긴 뭐 마치 그 무협지에 나오는 듯한 그런 풍광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맥이 쫙 둘러싸가지고 주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기운이 안 빠지고 좋습니다. 압력밥솥처럼 기운이 쫙 모아지는 데입니다. 네. 뭐 거기 저 미륵불 있지 않습니까? 네. 미륵불, 마예불, 그 배꼽 비결에서 동학혁명의 그 기폭제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배꼽에서 비결 뻔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아주 그런 그 동학의 그 뭐라고 그럴까 발원지가 저는 도소람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완주 대둔산의 석천암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뭐 석천암은 거기 저는 더 그 백제 계백장군 결사대가 마지막 거기서 다 죽은 거 아니냐. 네. 끝까지 항전하다가. 그리고 이제 뭐 동학 때도 그랬고 근래에는 그 주역의 대가인 야산 이달 선생이 해방되니까 거기서 이제 바깥에 활동 안 하고 제자들 키웠던 데죠. 예. 그 바위산에서는 그 강력한 그 기운이 나와가지고 좀 배터리 떨어진 사람들은 바위산에 많이 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동양학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해요. 영역이에요. 동양학 하면. 예. 그 중에서도 박사님 이제 뭐 풍수지리, 사주 명리 많은 공부를 해오셨는데 한국의 명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고 많은 글을 좀 쓰셨습니다. 예. 저도 사실 관심이 좀 많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계실 것 같은데 한국의 명문가 몇 분이나 좀 만나보셨습니까? 그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명당을 연구하다가 예. 우리나라 명문 집안들은 다 명당에 집터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답사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이제 500년 그런 명문가 집안들을 제가 쭉 썼는데 네. 예를 들면 경상도에 가면은 그 뭐 경주 최부잣집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제가 가보니까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아하.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다. 예. 그리고 뭐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 그다음에 뭐 과객 접대를 후하게 한다. 그런 다 그 철학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한국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런 경주 최부잣집에 있구나. 뭐 이런 것도 봤고. 예. 또 뭐 저쪽에 그 경북의 오지가 그 BYC가 봉화, 영양, 청송인데 영양에 가면은 그 주실 조씨 집안이 있어요. 네. 그 조지훈 선생, 뭐 조동일, 조동걸 뭐 아하. 이런 유명한 교수들도 많이 배출된 집안들. 네. 그런 집안들도 이제 가보니까 뭐 이렇게 삼불차다. 세 가지를 빌리지 않는다. 아. 우리 집안은 다른 사람한테 아순소리 하지 않는다가 네. 가훈이었습니다. 네. 뭐 돈 빌리지 말고 문장을 빌리지 말고 뭐 사람을 빌리지 말자.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요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또 저쪽에 명제 윤중 집안, 소론의 당수 집안이죠. 네. 이 집안도 아주 존경받아가지고 6.25 때도 거기 그 집을 인민군 본부로 썼는데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25 때 그 불에 안 탄 집안들은 다 존경받은 집안이고 예. 그 동학과 6.25를 거치면서 남은 집들은 살아남은 양반 집들은 역사의 그 검증을 다 거친 집들이죠. 예. 우리 이제 이쪽에 또 호남에도 뭐 많은 집안들이 있죠. 저쪽에 이제 호남은 이런 명문 집안이 많이 남아 있는 게 물론 전북에도 있었지만 전라남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라남도 쪽에. 그런데 이 한국의 명문가가 명당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생각하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명당과의 연관성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만석 이상은 뭐 가지지 않고 다 환원한다부터 시작해서요. 예, 적선 쪽의 의미가 좀 실행이 많으셨던 집안들이 아니셨나 싶고 명당과도 연관이 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문가 집안 후손들은요 태도가 신중하고 겸손합니다. 이 까불지 않습니다. 까불은 집안들은 다 난리 났을 때 다 죽었어요. 그 난리가 나면 평소에 쌓인 개인 감정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뭐 좌파 우파 이런 얘기는 다 껍데기 얘기고 네. 그냥 하는 얘기고 평소에 그 집안이 얼마나 덕을 베풀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양반 집안은 어떤 집안이 양반이냐 물론 뭐 벼슬과 학문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심을 얻어야 됩니다. 인심. 예. 인심 잃은 집은 다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나라 재벌가들도 인심을 잃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명문가의 집안들은 인심을 첫 번째로 삼아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제가 한국 재벌가들한테 최부자를 공부해라. 예. 최부자의 교훈이 뭔지를 깨달으라. 예.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잘 안 듣네요. 뭐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역사가 심판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인심을 좀 들어주셨고요. 명문가 집안 꼽히는 기준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명당과 관련해서도 좀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역시 뭐 정신이 중요하죠. 정신이요. 정신. 예. 그래서 명문가 집안들은 좀 공부를 좀 해야죠. 책도 보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 책을 많이 보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예.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양반 집안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예. 그리고 역사라는 이게 재판의 판례집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거덜이 났고 어떻게 해서 흥하고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그래서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양반 집안들은, 예. 명문가 집안들은. 아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그 풍수적으로 명당 터에 집을 잡으면 네. 집이 좀 오래 간다고 보는 게 우리 믿음이죠. 예. 그래서 이때 그 명당이라는 건 건강한 터입니다. 그 터에 살아서 건강해야지 명당입니다. 예. 몸 아프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건 명당 아닙니다. 우리나라 명문가들은 400~500년 된 집들은 대개 그런
건강한 집터로 검증이 된 집들이죠. 예. 인심을 들여야 되고 정신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명당에 좋은 양택이 또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남과 호남의 어떤 명문과 좀 특징이 좀 다를 수 있습니까? 좀 다르죠. 지금은 이제 영남에서 정권을 다 잡고 있지만 5.16 이후로 한 50년간 예. 그 전에는 조선조 때는 한 300년간 이 기호학파 쪽에서 노론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략 1623년 인조반정 이후로 서쪽에서 다 정권을 잡았어요. 예. 그래서 영남에서는 서해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 재상했습니까? 그때 한 뒤로는 영남에서 정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5.16 박정희 때 이제 처음으로 경상도 제가 볼 때는 남인들이 정권을 잡은 거지. 300년 밥 굶다가 처음으로 지금 밥상 받은 셈인데. 그 이후로 대통령 출신이 대부분 다 영남. 물론 이제 이쪽에서 DJ와 이런 나오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남 이런 명문가들을 종가들을 가보면 기호학파 집권 여당한테 탄압받은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쪽에서 많이 세무조사도 많이 당하고 그렇겠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많이 구속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네. 그래서 제가 안동 같은 데 이런 지방 가보면 우리가 서쪽의 기호학파 노론 300년 칼바람을 우리가 맞으면서 살았다. 네. 왜 그 서쪽 사람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냐. 그래서 지금 신라 이래로 계속 그쪽이 경상도가 정권 잡은 걸로 생각하는데 조선조 들여다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쪽도 동쪽도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서쪽 집안들은 또 서쪽의 명문가들은 동학과 6.25의 피해가 컸습니다. 네. 동학은 경상도 사람 최수원이 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원료는 메이드 인 경상도, 경상도에서 만들어가지고 폭발과 마케팅을 서쪽에다 대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서쪽이 다 몰살당했어요, 동학 때. 경상도 그렇게 많이 안 죽었습니다, 동학 때. 네. 피해가, 인명피해는 서쪽이 많이 죽었어요. 우금치 전투도 바로 이 공주 쪽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서쪽에 공동체가 파괴돼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동학 때 이 전주성은 함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존의 기득권 양반 계급이 가장 먼저 와야 된 데가 전주라고 보죠. 네. 나주는 또 함락을 안 당했어요. 아하. 그리고 우금치 저쪽은 또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또 6.25입니다. 6.25도 낙동강 이남은 보존됐어요. 경상도 안 죽었습니다. 네. 덜 죽었지. 그런데 이쪽은 많이 죽었죠. 특히 충청도는 1.4 때 중공군이 또 한 번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청도는 톱질 2번 당했어요. 부여 공주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에 또 전라도는 대지주들이 많아가지고 만들이 경상도는 3,000석 이상 나오기가 힘듭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많았어요. 경상도 자기 논 자기가 짓는 겁니다. 그냥 소작이 별로 없죠. 근데 전라도는 만석군 2만석 이런 대지주들은 다 소작 두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노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았지, 평소에. 감정이 많은데 6.25 때 딱 밀고 내려오니까 이때 그냥 폭발해가지고 많이 죽어가지고 이런 명문 집안들이 동학과 6.25 때 서쪽이 많은 피해를 보고 많이 없어졌지 않느냐. 네. 상대적으로 영남은 많이 보존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예. 고택만 보더라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명문가의 기준은 좀 고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아무래도 명문가 집안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와야 될 텐데 분명히 이 어른으로부터의 자손들에 대한 가르침이 그 명문가마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훈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명문가마다의 가훈들을 함께 또 연구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다르죠. 저쪽 경상도하고 이쪽 전라도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영남 쪽, 특히 경북 쪽은 집안 어른들 이런 제사도 많고 그 제사에 빠지면 그건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으로 취급받고 집안에서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빠질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한테 집안의 역사나 그다음에 예의범절 같은 걸 계속 훈도를 받죠. 교육을. 특히
영남의 이런 명문 집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말조심입니다. 어디 가서 말 함부로 나불나불 하지 마라. 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침묵을 지키고. 왜 그러냐면 영남은 이 노론들한테 당쟁에 당할 때 이 말 때문에 많이 엮이거든요. 너 누구하고 같은 편이지. 이럴 때 네. 무슨 말을 어떻게 했다. 이게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조심에 대한 단속을 어른들한테 철저하게 교육받고 그다음에 이제 영남 그 집안들은 명절이나 이런 때 신의를 지켜야 된다. 사람이. 신의. 예. 그래서 너 약속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야. 일단 약속을 해놓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지금 호남은 상대적으로 그런 유교적인 건 동학 6.25 때 많이 사라졌고 호남의 이제 주류적인 지금 문화는 기독교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오픈돼 있죠. 아하. 오픈돼 있죠. 그래서 영남은 유교가 많이 남아 있고 이 서쪽은 충청과 호남은 기독교가 주류가 돼 있고 예. 그래서 이 제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 문중 결속이나 기독교는 제사 지내는 거 좀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사 때 이제 집안이 결속되는 계기인데 이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틀리죠. 여러 가지 가풍이나 이런 게. 예. 예, 가풍이 틀리죠. 그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영남과 호남의 역사적인 그 상황도 좀 달라집니다만 종교적인 상황이 달라지면서 내려오는 가풍도 조금 다른데 그 영남 말씀하실 때 그 말조심하고 신의는 사실 영남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좀 지켜야 될 그런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영남이 좀 보수적인 어떤 문화가 남아 있다는 게 층층 시야로 선배 어른들이 쫙 다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는 동학과 6.25 때 많이 죽었어요. 선배들과 어른들이. 장로들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원로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서쪽이 이 원로가 없으면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런 유교적인 어떤 그 전통적인 가치 뭐 이런 데는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는 조금 더 적을 수가 있죠. 네. 적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5.16 이후로 아무래도 이제 모든 이런 관공서랄지 주류 사회의 이런 혜택은 또 영남 쪽에 집중이 됐고 서쪽은 또 소외가 돼가지고 예.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경험, 예를 들어서 기관장을 한다든지 뭐 대기업체 이런 사장이나 임원을 해야 외국 출장도 가고 외국에 또 세련된 매너도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서쪽이 그런 기회가 많이 박탈된 거죠. 예, 예.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복합적이죠. 예. 명문가 집안 이런 곳에서는 가정의 어떤 훈육법 같은 게 좀 따로 있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명문가와 비명문가의 차이는 집안 문중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그 차이입니다. 명문가는 집안 사람이 수시로 무슨 행사 때 예. 자주 모입니다. 그러면은 모인다는 건 이제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죠. 예. 그러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너 왜 말투를 그렇게 하느냐. 아하. 너 왜 어른 앞에서 태도를 그렇게 하느냐 네. 이놈아. 응? 그렇게 혼나기도 하고 우리 집안 조상들이 어느 때 이렇게 처신을 했다. 너 그렇게 가벼운 경망스러운 처신 하지 말아라. 우리 집안에 욕먹는다. 예. 응? 그리고 다 지금 보고 있는데 너 어떻게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이게 가정교육이.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유교적인 부분이 크죠. 집안을 강조하는 게 유교니까. 네. 그래서 아마 유교가 뭐 부작용도 있지만 가정교육, 그 충신효제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집안 어른들 받들고 뭐 이런 데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어서 옛날에는 이 유교 때문에 이 나라 뒤떨어지고 망했다고 봤는데 요즘은 유교가 지닌 그런 가정교육적인 측면, 어른들 조심할 줄도 알고 그리고 말도 함부로 심벅심벅 덜하고 네. 이런 게 확실히 그렇게 문중 집안들이 많이 모인 집에서 잔 자손들은 예. 다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두세 차례 방학 때 3박 4일씩 모여요. 대개 집안 문중 행사에 아이들이, 아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또 네. 어른들한테
4, 50명씩.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 영남 쪽에서 그렇게 문중이 모여서 2박 3일 뭐 네, MT를 합니다. 예, MT 하는 모습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우리 집안이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있었고 정체성이 무엇인가. 예. 그리고 너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거기 어긋나는 행동하지 마라. 이런 압박이 있는데 예. 서쪽은 지금 그런 게 좀 약하죠. 문중 개념이 해체됐습니다. 네. 서쪽에서는 누구 종손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집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택도 많이 안 남아 있고 네. 동학 6.25 때 많이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예전 어르신들 밥상머리 교육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만 이게 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우리 가족의 어른이 계셔야만 되는 그런 어른으로부터 배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해체됐다. 이것은 바로 이제 어른이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 어떤 현실 많이 이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지난주가 추석이었습니다. 네. 예. 추석 때 이제 해외 연수 해외 여행 가시는 가족들도 많이 좀 지켜보시면서 그런 상황 보시면서 박사님은 조금 더 서글픈 생각을 좀 해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뭐 집안 어른이 없는 사람들은 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여행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들은 평소에 그렇게 자주 만나가지고 어른들을 자주 만나더라고. 어른들을 자주 만나고 또 그 어른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네. 그런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다 이게 뭐 스마트폰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가 좀 상당히 좀 결속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10대들 이렇게 큰 애들이 이게 굉장히 나약하게 커가지고 앞으로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 같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IT 강국이 되다 보니까 예. 너무 이런데 뭐 부모로부터 정보를 듣는 게 아니고 IT 인터넷으로 모든 걸 듣는 세대가 돼가지고 예. 이게 이제 그래도 이게 영남 명문가 집안들은 집안이라도 있어가지고 좀 보강을 해주는데 서쪽은 그런 기제가 약해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좀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세계 헤게모니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 핵심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유교적 합리주의를 다시 부활시킨 중국의 어떤 모습도 볼 수 있고 유태인들을 보니까 그런 늘 저녁을 같이 식사하는 가족적 유대주의를 항상 그렇게 원칙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유대인들은 그 토라 뭐 자기들 뭐 율법 같은 거 이걸 제대로 암송하고 다 그런 전통 예.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성경에도 보면 구약이 다 유대인 족보 아닙니까? 유대인 같이 족보 중요시하는 사람들 없어요. 예. 처음에 뭐 구약에 보면 뭐 아브라함이 뭐 링컨을 낳고 막 누가 누구를 낳고 있잖아요. 이게 다 유대인들 족보 아닙니까? 전부 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문중교육을 엄청나게 시키는 민족들이죠, 유대인이. 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다. 예.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명문가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른을 중심으로 좀 자주 보이고. 그 예. 어떤 핵심적인 가치, 네. 그런 전통, 이런 걸 계속 전승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후진국가, 제3세계는 이런 전통이 전승이 안 되고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중심부 세계에 다 몰입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후진국가는 자기 전통 유지 못합니다. 지금 중국도 저게 겉으로는 성장되지만 속으로는 문제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문화혁명 때 뭐 유교, 뭐 불교, 도교 전통 가치들을 다 망치로 때려 부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은 건 돈만 남았죠, 지금. 그런데 이게 돈만 남다 보면 이게 사람이 엄청나게 황폐해지니까 공산당이 유물사관이니까 예. 유물의 핵심은 결국은 돈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사회 통합이 안 되니까 예. 다시 이제 유교의 공자 이런 걸 많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예. 한 30년 다 때려 부셨기 때문에 저거 복원하는데 적어도 3, 40년 걸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은 핵가족화가 이미 완연하게 퍼져 있고 1, 2인 가족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곳에서 가족 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의 시대에서 누가 조금 더 가족 공동체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면서
거의 뭐 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명문 집안은 서양으로 치면 귀족 집안들이고요. 예. 이런 집안들은 자기 선산도 있고 다 집안 고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어떤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공동체 뭐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전까지 과도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지금 전부 자살하고 있어요. 한국이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이걸 누가 보듬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자기가 지금 삐끗 실수하면 자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 실패했다. 뭐 이게 실패가 용인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한국이 뭐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1등 가야지 살아남는 어떤 환경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너무 올가매는 것 같아요. 네. 세계에서 1등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걸 자기가 자기를 알아서라도 이걸 힐링을 좀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게 말이 힐링이지 이게 힐링이 쉽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그럼 장소라도 쾌적한 환경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쉬었던 장소를 먼저 좀 장소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렇게 휴유명당 그런 데를 썼습니다. 예. 참. 산에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더 요즘 많아지신 건가요? 이런 걸 뭐 알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몸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끌어지는 곳으로 가시는 것 보면은 시대 속에서 찾아갈 곳을 좀 찾아가는 것이 좀 당연한 또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국이 지금 등산 강국입니다. 예. 아웃도어 판매량 세계적인 수치입니다. 인구 대비로. 네네. 그래서 요즘 외국 나가보면 한국 중년은 전부 등산복이 이게 공식 국민복이 됐습니다. 예. 외국 나갈 때 뭐 전부 지금 아웃도어 입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던데 한국이 이제 그만큼 지금 그 산을 많이 이렇게 가는 그런 나라가 됐죠. 예. 그래서 이 산에 가면은 바위가 있잖아요. 이 바위 속에는 이 철분, 뭐 미네랄, 뭐 구리, 각종 그런 금속 성분이 있습니다. 바위. 네. 아주 정황 재련소에 가면은 이 돌 집어넣으면 뭐 구리, 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하나의 그 거대한 자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석의 이 기가 바위를 통해서 바위 속으로 이렇게 쫙 나오고 있죠. 그런 철분이나 이런 광물질을 통해서. 네. 그리고 사람 몸속에 피 속에 또 이런 철분이나 광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네. 몸속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바위 같은 데 이렇게 쭉 있으면 지자기가 바로 이 피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 바위산 있는데 이런 데를 한 2-3시간 걷다 보면 이게 휴대폰 배터리 충전되듯이 다 충전 효과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등산을 한 3-4시간 하면 몸이 좀 개운하고 몸이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네. 상쾌한 그 맛으로 다 등산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위 속에 그런 기와 광물질이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피 속으로 그게 들어온다. 네. 피 속에 또 광물질이 있으니까. 우리 철분 부족하면 빈혈약 먹잖아요. 네네. 철분. 예. 네. 철분 섭취. 이거 철분이라는 건 전기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몸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바위산 많은 데 가면 기가 세고 또 하나는 이제 물이 또 좀 있어야 됩니다. 바위산에서는 불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물이 또 있어야 됩니다. 물과 불이. 네. 그래서 이걸 또 좀 머리에 그 열받은 걸 밑으로 내려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배터리 떨어진 건 불로 보충해주고 네. 그러니까 물과 불이 다 같이 공존하는 장소. 그게 배산림수입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예. 앞에는 물이 있고 산만 있고 또 물이 없어도 너무 열만 받고 식혀주는 게 없으면 그건 호래비 산입니다. 예. 물이 또 여자거든요. 남자 혼자 살면 이게 되겠습니까? 호래비 냄새만 나지. 네. 그러니까 강물이 또 이렇게 흘러줘야 된다. 호수가 됐든지. 그래서 사람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 이런 데는 바닷가를 걷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짠 염기가 있거든요. 예. 바닷가에서. 그 염기가 들어오면 신장, 그 콩팥을 그래서 이렇게 뭐 그렇게 고민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바닷가로 그냥 떠나는 것도 일종의 그런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바닷물에서 소금기가 있으니까 이 소금기가 인체 장기 기관 중에 콩팥, 이 신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짠맛은 신장이니까. 그러면 이 신장이 인체에서 수기를 주관하는데 그리고 열받은 걸 내려주는 거죠. 네. 콩팥이 망가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또 열받으면. 그래서 바닷가 가면 염기도 있고 또 물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좀 피곤하고 중간 정도 스트레스는 강물이나 호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은
산에 이제 이렇게 바위산 같은데 아까 그 도소람 같은 데랄지 우리 이 모악산도 참 좋습니다. 푸근하고. 네. 이런데 산에 가서 특히 하룻밤 자는 게 더 좋아요. 100커피가 불여 일숙입니다. 100번 커피 마시는 것보다 한번 그 잠자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당에도 반드시 잠을 기왕이면 하루 자보는 게 저는 효과가 있다. 왜? 의식이 쉬지 않습니까? 잠을 잘 때는. 무의식이 가동하니까 그때 기운이 쑥 들어갑니다. 산의 기운이. 무장 해제가 되니까 잠잘 때는. 네. 박사님도 그러면 일상생활 하시다가 산에 이렇게 자주 들어가셔서 그런 기운을 좀 느끼시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예, 저는 이렇게 이제 바위산에서 글을 쓰면 확실히 피곤이 덜합니다. 아파트 한 뭐 10층에서 쓰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불이 붙는다 싶으면 이제 이런데 저수지 주변 같은데 이런 데를 한 10대밖에 돕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가보니까 뭐 대학 도서관이 책 보느라고 머리 아프면 다 도서관 앞에 분수대 있습니다. 예. 머리 식히라는 거죠. 지자 요수.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게 물을 좋아하면은 열받은 게 내려갑니다. 네. 우리가 저 열고 하면은 다 돈 잃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열을 내려야지 지혜가 나오고 그래서 물 있는 데를 많이 가는 겁니다. 네. 지금 현대인들은 다 이게 열받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 보이는 데가 명당이죠. 아하. 인자 요산이고 진짜 요수다 이런 말씀도 함께 연관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산에 가면은 배터리 충전을 많이 또 받으니까 사람이 넉넉해지죠. 쾌적하니까 좀 느긋하고. 네. 사람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초조하고 성질을 잘 냅니다. 근데 에너지가 딱 충만한 사람은 성질 잘 안 냅니다. 느긋하게 있죠. 지금 아마 일요일에 만나는 사람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이 방송 보시고 바로 등산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등산과 물이 왜 사람을 힐링하느냐 왜 치료해 주느냐 그 제가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박사님 그 이제 자연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라져버린 단어 같기도 합니다. 호연지기를 해야 된다. 이제 교과서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그 호연지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우리 감옥으로부터의 뭐 사색인가 쓴 우리 저 진보 진영의 3대 스승으로 꼽히는 신영복 선생 아니십니까? 그 양반하고 제가 재작년인가 언제 점심을 한번 같이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이 칼럼을 쓸 때 좀 자연에 대한 걸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자연을 좀 강조하고 이건 이제 그 영남학파하고 이 기호학파도 또 틀립니다. 자연을 보는 태도가. 기호학파는 호연지기를 강조해가지고 이 구곡 그러니까 계곡을 9단계로 임의로 나눠가지고 그 속에 정자 짓고 그 계곡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사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여기도 변산에도 가면 뭐 복례구곡 무슨 구곡 많이 있거든요. 그 대신 이제 영남에서는 낙동강에서 이제 배 타고 쫙 내려오는 거, 그 뱃놀이를 중시했어요. 한강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강이 하나니까. 그리고 지류가 다 그쪽으로 낙동강으로 모이니까 배 타고 뭐 여기 가서 저기 쉬면 저 동네 가서 이제 뭐 잉어나 이제 옛날에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보신탕을 많이 먹었죠. 개를 잡아서 그래 먹으면서 쭉 학파들끼리 결속을 강화하면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배가 한 너댓 척 이렇게 타는 거죠. 이래서 배를 많이 타면서 이 정권으로부터 소외된 우리가 이 춥고 배고픈 서름을 경상도는 그렇게 달랬고 그때 기호학파는 정권을 잡았거든요. 이때 호연지기를 기우면서 구곡을 만들어 가지고 계곡으로 들어갔죠. 지금 저 담양 소세원이랄지 뭐 환벽 땅 그쪽에 뭐 다 그런 데가 다 그런데 식영정 이런 데가 다 계곡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기호학파의 그 어떤 노론의 휴식 방법이었죠. 호연지기가 특징입니다. 노론은. 그 신영복 선생의 그 처음처럼이라는 책에서도 그 물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호연지기의 중요성 그러면서 자연의 사물을 보면서도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물 얘기를 하는데 물이 산을 보면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갈라서 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가고 절벽을 만나면 불평불만 없이 뛰어내리는데 막상 나중에 가보니까 가장 큰 바다가 되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물에 대한 기운, 물에 대한 소중함도 호연지기 없이는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도덕경의 핵심이 물입니다. 물처럼 살아라. 상선약수라.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이 도덕경의 엑기스가 그겁니다.
물인데 이걸 제가 보니까 그 영화배우 이소룡도 자기 무술 철학이 물이었다고 그래요. 준이라고 그 태권도 사범이 있어요. 예, 예. 부시 가르친 양반, 네. 이 태권도사 이준구 사범 이 양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이소룡하고 대련을 몇 번 했는데 이소룡은 너 무술 철학이 뭐냐? 물이다. 왜? 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다. 비가 고귀한 거다. 그리고 와가지고 낮은 대로 흘러간다. 겸손한 거다. 예. 그리고 흘러가면서 다 자양분을 먹여 살린다. 이 덕을 쌓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다로 가서 수증기로 다시 승천한다. 그렇네요. 아, 이 물같이 대단한 게 어딨냐. 네. 그래서 이 물은 대단히 그 철학적 의미가 깊습니다. 그 명문가 집안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어떤 도리,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뭐 가훈 또 집안의 어떤 훈육법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좀 시청자분들이 이런 좀 잘된 사람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예를 들어서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칼럼에서 쓰셨던 분들 이야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유명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희가? 네. 네, 선대에 적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적선지가의 필유여경이 이게 다 명문가의 공통된 가훈입니다. 적선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다. 인간은 다 떡밥을 뿌려놔야 됩니다. 공짜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떡밥을 뿌려놔야지 이게 붕어가 많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낚시터에서. 네. 그러듯이 선대에서 그 적선을 많이 해놓고 그러면 다 후손들이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대차대조표 사이클이 100년 이렇게 넘기 때문에 바로 눈으로 확인이 안 될 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우리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저 논산에 이런 명제 윤중 집안이랄지 그런 집들은 대과가 40석장 나온 집입니다. 조선시대. 네. 대과, 속과가 아니고. 그러면 뭐 엄청난 A+급 집안인데 그런 집단은 누에고치 이렇게 누에고치 치는 거 이걸 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게 고소득 그장물이었는데 네. 그걸 우리 양반 집안인 우리 윤 씨들이 그걸 다 하면 주변의 서민들은 뭐 먹고 사냐. 서민들 먹을 것이 없어진다. 양자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못 하겠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도 거기 폭격당할 뻔했는데 거기 밑에 머슴집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집을 보호했습니다. 불 못 지르게. 만약에 그때 우리가 다 이렇게 착취하고 다 없는 사람들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는 6.25 때 다 거덜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경상도 쪽에 가보니까 안동 쪽에 그 재령이 씨 집안도 노론한테 대들었다가 뭐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과거 한 200년 동안 한 명도 합격 못했습니다. 과거 시험도 못 본 네. 핍박받은 집안인데 그 집안이 유명한 지금 소설가 뭡니까 이문열 씨, 저 새누리당입니까 이재호 정치인.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산자부 장관은 이범 씨 이런 집들이 이 시들인데 그 집에 그 동네 가니까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흉년이 들면 가뭄이 들어도 상수리 나무는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는 흉년에 대비한 비상식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식구로 지금 한 400년 된 게 그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흉년이 들면 그 재령 이씨들이 그 상수리 열매 따가지고 큰 죽을 써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먹인다 이거예요. 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명하고 그 공덕으로 또 그 집안이 오늘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명문가 이런 건 짜잘하게 무슨 테크닉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공덕. 그래서 다른 사람 가슴에 저금을 해놔야지. 상놈은 뭐냐? 저금을 하나도 안 넣은 사람은 쌍놈이다 이런 거고. 양반은 저금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자기가 벼슬 있고 권세 있다고 막 밑에 사람들 함부로 토색질하고 한 사람들 다 거덜났어요. 전부 역사의 심판을 받아서 불지르고 다 6.25 때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컸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주변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고 존경을 받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북의 앞으로의 이 발전은 결국 우리의 젊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10대, 20대 이런 젊은이들에게 그래도
한 말씀 조언을 끝으로 좀 제가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지금 당장 취지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렇게 조급하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사람이 좀 공부를 많이 해둬야 된다. 공부는 우선 책도 보고 또 요즘 책 보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어떤 학자나 그런 전문가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어디 여행도 많이 해보고 네. 경상도가 300년 그 노론 탄압으로 야당 생활을 할 때 경상도 사람들이 전부 집에서 책 보고 공부하고 다 그랬습니다. 300년을. 30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엎어진 짐에 쉬어간다고 이 못 나갈 때는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책도 네. 보고 은인자중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당장에 뭐 취직해서 내가 돈 몇 푼 못 번다고 그래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인생 나는 완전 루저다. 이리 너무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익산에 생활하시는 시간도 좀 있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좀 좋은 강연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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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사님 오늘 박사님만의 특유의 어떤 동양학으로 세상 사는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교훈을 좀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사님. 네. 네, 칼럼니스트이자 동양학자인 조용헌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프닝에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 드리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조용헌 박사님의 말씀 6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적선하고요. 좋은 스승을 만나고 독서와 또 성찰, 기도 어떤 이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 규칙적으로 실행한다면 분명 행복해지고 함께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